11장에서는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좀 유즈보스 하기 쉽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장의 목표는 함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. 11장의 결과물로는 저희가 이메일 발송하는 거는 똑같지만 코드를 좀 구조화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동작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11장의 코드가 되겠습니다. 이전과 살짝 좀 달라진 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. 요와 같은 부분이 좀 바뀌었고 요것도 좀 바뀌고요. 좀 뭔가 더 짧아졌죠. 그리고 요와 같은 게 새로 만들어졌네요. 요런 게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그램 구조는 저희 역시 4단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3단계까지 2번 반복을 진행을 했습니다. 여전히 세 번째 단계고요. 이미 작성한 프로그램을 좀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구현을 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구조화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기능별로 분리를 해서 구현을 하는 거를 구조화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복된 기능들을 좀 하나로 통합해서 중복해서 코딩을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걸 구조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함수라는 개념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전 코드 확인 먼저 해보고 함수로 구조화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스프레드 시트에서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면 이제는 저희가 원래 이제 메일 발송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다 완성한 뒤에 메일을 실제적으로 좀 발송하기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. 이전 코드에서 멤버즈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 똑같고 객체 집어넣는다는 거 똑같고 요 로고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좀 할게요. 그리고 이메일 내용 작성하는 거 역할에 맞게 메일 내용을 멤버 객체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구현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메일을 발송하는 거였습니다. 첫 번째로 구조화 해볼 건 중복으로 작성된 기능을 좀 하나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. 엄밀히 따지면 좀 중복된 거라기보다는 좀 길게 작성된 코드를 좀 줄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. 첫 번째로 해볼 건 뭐냐면 저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요 해당 구문을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잖아요. 세 군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요것만 작성하면 되는데 굳이 매번 길게 작성하는 거 여기도 총 6개나 썼죠.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서 좀 작성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펑션 함수라는 게 좀 되겠고요. my 펑션 대괄호 외부에 이렇게 펑션이라고 새로 만들어 줍니다. my 펑션 바깥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반복문을 쓰는 것과 let을 쓰듯이 예하고 펑션을 써주고요.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짓듯이 함수 이름도 집니다.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옆에 가로 해주고 여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10 로우 컬럼 이런 거를 작성을 해줬죠. 3개를. 그리고 대괄호 안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스프레드시트 값 가져올 때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있죠. 그리고 여기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절트가 여기 보면 요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 리절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.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선 전체 화면으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함수라는 게 작성이 되고요. 요 get value from sheet라는 함수를 저희가 만든 게 되고요.
우선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, 요거를 대체를 할 거잖아요. 저희가 이제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와 같은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자세히 보시면 get value from cc라고 하는 저희가 작성한 함수 이름을 사용을 했고, 첫 번째 후원자 정보, 두 번째 i값, 행값, 그리고 세 번째 열 값인 2를 작성을 해줬죠. 그러면 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함수를 만나고 함수를 만나게 되면 여기로 넘어와서 요 부분이 함수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. 실행이 될 때 저희가 애초에 요 펑션이라는 거를 선언한다고 해주는데, 요렇게 선언할 때 세 개의 어떤 변수를 정의를 했으면 함수를 호출할 때 세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함수 이름과 가로와 전달할 정보들, 데이터들을 작성을 해주면 실행할 때 요 후원자 정보라는 거는 여기 cc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. i는 로우에, 2는 컬럼에 저장이 되고, 실행이 될 때 여기 해당 get set by name이라고 하는 것에 set의 값이 후원자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, 여기에는 로우 값, 컬럼 값. 그래서 즉 요 i 값이 로우에 들어가 있으니까 i 값 2가 실행이 돼서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, 이거는 변수 result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구문에 가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하고 리턴이 나오는데, 이 리턴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앱스 스크립트가 이쪽 구문으로 넘어가게 돼요. 그래서 여기 보면 return result라고 해서 반환할 때 이 리절트에 있는 값을 같이 반환을 합니다.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반환을 하면서 이와 같은 구문이 사실상 실행이 완료가 되면 첫 번째 회원의 어드레스 주소가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이 어드레스에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 해당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.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. 두 번째 거, 세 번째 거 좀 없애면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작성된 코드를 이와 같이 좀 줄이기 위해서, 사실은 저희는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건 요 구문들, 요 세 가지 값만 작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줄이기 위해서 my 펑션 바깥쪽에다가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선언해 줬고요. 그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 줬고, 가로 안에 함수를 실행시킬 때 전달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받을 변수들 3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 대괄호 아래는 어떤 것을 수행할지 우리가 실행할 명령문, 그리고 함수의 가장 마지막에는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함수 실행이 끝났을 때 어떤 값을 돌려줄 건지 작성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get value from cc라고 함수는 저희가 선언을 했고, 총 3가지 데이터를 전달을 받고, 처음에는 sheet name, 두 번째는 행, 세 번째는 열 값을 받아서 스프레드시트 앱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, 반환을 할 때 result에 저장되어 있는 값도 같이 반환을 할 수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작성한 후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출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,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하고 값을 넘기면 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는 시트의 이름, 행, 열이니까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.
역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로고로 한번 찍어 볼까요? 로고를 한번 찍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로고를 찍어 봐서 정말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저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는데 실제 실행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다른 거는 좀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. 요것만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고, 여기에서 좀 유의해 보실 건 저희가 사실은 계속 작성하고 있었던 my function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함수로 선언됐던 거였죠.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뭐냐면 저희가 그 함수를 새롭게 더 만들어주면 실행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저희는 이제 my function을 지정을 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함수가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이메일 내용도 좀 수정을 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저희가 시트 정보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메일도 역시 똑같이, 하지만 시트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에 이메일 내용 그리고 여기다 3 이렇게 하면 좀 되겠네요. 작성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3, 4, 5 네, 하고 요것도 이메일 컨텐츠라고 해주면 되고, 이것도 이메일 컨텐츠. 네, 이렇게 해서 우선 이메일 내용이 잘 들어가는지 이와 같이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역시 이메일 내용도 잘 출력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뭔가 긴 거를 함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되면 뭐 길게 작성할 필요 없이 좀 짧게 작성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좀 약간 덜 작성하니까 좀 더 좋겠죠.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라는 거는 그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한 칸 띄고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 가로 안에 뭐 변수를 써주는데, 이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적어준 데이터가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개 작성할 때는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 작성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대괄호 안에는 실행시켜주는 명령어를 써주면 되고, 반환할 게 있다라고 하면 return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.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준 다음에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과 가로와 그 안에 전달해줄 데이터를 작성을 해주면 함수가 호출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저 함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조건문을 사용해서 멤버 객체에 이메일 내용을 추가를 했었는데, 이 부분도 좀 함수로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구조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부분이죠. 저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멤버 객체에 이메일 내용을 작성했었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우선은 함수를 저희가 만들려면 역시 바깥쪽에다가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. 아래에 이와 같이 my function 바깥쪽에다가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써주고, 이 함수의 이름은 set email content라는 걸 쓸 거고, 총 2개의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. 뭐냐면 첫 번째는 멤버 객체. 왜냐면 이 함수의 기능은 멤버 객체의 이메일 내용을, 적합한 이메일 내용을
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멤버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멤버 작성을 해줬고요. 두 번째는 이메일 컨텐츠. 그래서 요 함수는 총 2개의 데이터를 받습니다. 그 안에 작성된 거는 뭐 익숙하신 거죠. 멤버의 역할에 따라서 해당 이메일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 함수는 딱히 반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. 왜 그렇냐면 바로 여기 멤버 객체에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딱히 반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리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요 set 이메일 컨텐츠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메일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었죠. 저희가 이제 이쪽 부분을 구현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. set 이메일 컨텐츠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, 여기에는 이제 함수 이름 그리고 가로 그리고 첫 번째는 멤버 객체를 보낼 거니까 반복문을 돌 때마다 멤버즈 배열에서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메일 컨텐츠를 바로 전달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작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완료가 다 된 거고요. 실행을 한번 해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로고가 잘 나오고 있고 이메일에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함수라는 걸 좀 사용해서 길었던 걸 줄여보고, 그리고 기능이 어떻게 보면 요 하나의 my function이라는 함수 안에서 여러 개의 기능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가지 기능을 좀 빼서 함수로 만들었었죠. 그러니까 이메일을 역할에 맞게 저장하는 기능을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뺐습니다. 이와 같이 구조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my function이라는 곳 하나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유지보수가 하기 힘들고 에러가 났을 때 찾기가 힘듭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 에러가 났을 때, 만약에 뭔가 역할에 맞는 이메일 내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함수 내에서 에러가 날 확률이 제일 높겠죠.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. 그래서 하나의 함수에 너무 많은 기능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쪽이 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구현을 하는 게 더 많이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사실은 함수를 만들 게 되게 많아요. 네, 함수가 만들 게 되게 많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반복문 자체가 들어가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이메일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를 함수를 따로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함수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1장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그램 구조화가 무엇인지,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할 때 함수를 사용해서 긴 거를 짧게 줄일 수도 있고 중복된 거를 하나로 좀 줄일 수도 있고, 그리고 하나의 함수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거를 좀 분리해서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좀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, 어떻게 호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봤습니다. 역시나 함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퀴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국컬리지 켄타였습니다.